미국의 중국이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안보 우산으로 감싸고 있는 섬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에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는 TSMC라는 공룡 기업이 버티고 있죠. 대만이 곧 1인당 GDP 기준으로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대만의 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만하면 미중 갈등이 부닥치는 곳, 네. 또 삼성전자를 압도하는 TSMC가 있는 곳.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관심 때문인지 대만의 산업 재편 현황을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내셔서 좀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내게 된 배경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시달리고 첫 해에 전 세계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중국만 플러스 1.9 어쨌든 지켰습니다. 예. 그때 대만이 3% 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대만은 도대체 물론 이제 국가로 전 세계에서 14개 나라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가 통계는 안 나오지만 대만의 경제력도 분명히 세계 20위권의 경제력인데 그 어떻게 해서 대만이 이렇게 소위 태세 전환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방역을 잘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방역을 어떻게 했고 또는 어떤 투자를 했길래 됐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저한테 그런 큰 틀을 좀 한번 봐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서를 냈고 역시 대만을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반도체 부분이 집중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정말 관심이 많아요.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에 앞서서 아니 대만이 1인당 GDP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곧 우리나라를 따라잡는다. 19년 전에 우리가 대만을 추월했다는데 19년 만에 뒤집힌다면서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2003년도 14,000불 때 역전을 했는데 2003년에 19년이 돼서 지금 35,000불에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아마 당할 겁니다. 지금 이제 대개 이제 차이는 한 1,000불 정도 날 텐데요. 물론 1인당 GDP니까 전체 경제 규모는 한국이 크지만 어쨌든 대만이 강력하게 이 소위 경제 정책에 성공을 해서 전환에 그런 상황이 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TSMC라는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이 기여를 했다. 물론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가 있는데 TSMC는 비메모리 분야의 절대 강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TSMC 경쟁력 곧 말씀해 주시는데 여튼 우리나라가 1인당 GDP 기준으로 이탈리아를 뭐 제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곧 일본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대만한테 GDP면 그게 무슨 이게 낭패입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했길래 TSMC 하나만은 아닌데 종합적으로 대만의 경쟁력,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어떻게? 사실은 대만 자체가 산업 기초가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우리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하고 단교를 해서 조금 이제 잊혀진 데가 됐지만 꾸준하게 전자 분야와 전자제품 분야와 반도체 분야 특히 이런 거는 한국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고요. 뭐 50억 불, 70억 불 수준의 부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대만 특정 업체의 PC,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 용산 전자시장에 가면 굉장히 싼 값으로 와 있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만이 80년대에 그 신죽 과학공업단지라는 그게 이제 대만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를 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컴퓨터, 반도체, IT 분야에 집중해야겠다라는 게 이미 시작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워낙 성장을 하니까 대만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왜소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여자 총통이죠. 차이잉원이 두 번째 선거를 하면서 약간 정치적 그 고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대만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대만 내에서 뭔가를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리쇼어링 다시 회귀시키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인력 유출도 안 되고 대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다. 예. 그런 이제 큰 틀에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 신족공업단지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40년에. 그러니까 이미 기초는 충분히 있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재택근무, 예. 그다음에 비대면 뭐 이런 게 되니까 이 컴퓨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컴퓨터를 많이 쓰려면 예.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중국 시장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예.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 엄청나게 파른 거죠. 중국에 많이 팔았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실제로 대만의 3%, 6% 경제 성장은 대부분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을 통해서 이런 그 기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대만이 반도체 산업 위주로 IT 위주로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대만에 말씀하신 그 TSMC. 네네. 근데 대만의 그 반도체 산업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대만에? 대만이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TSMC는 원래 미국의 과학자로 있던 그리고 또 기업을 했던 장충모라는 사람이 1987년에 아까 말씀드린 신죽 과학단지의 이제 유치 정책에 의해서 기업을 TSMC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TSMC가 기존의 기업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설계는 절대 하지 않겠다. 주문 생산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그 새로운 모델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설계도를 이 기업에 넘기면 이 공장에 넘기면 그 공장한테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냥 잘 만들어주겠다.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겠다 내가. 그래서 OEM으로 시작을 했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쟤네는 다른 설계 회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설계도 줘도 그냥 똑같이 만들어만 줄 거야.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만 하니까 제조 자체에 그 연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그래서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고 장비도 미국 걸 쓰지만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이 소위 부품이라든지 이런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원부자재는 물론 이제 외부에 많이 의존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 공정이 가능한 아주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자기가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메모리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만들어만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거 잘 만들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벤더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또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서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의 흥기를 TSMC가 이끌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도 메모리 1인자지만 지금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지금 열심히 TSMC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만엔 TSMC 말고도 또 파운드리 회사들이 있는 거죠? 탄탄하게? 예, 그렇습니다. 파운드리가 세계 3위인 UMC라는 회사가 UMC도 있어요. 대만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분야의 70% 이상을 삼성과 SK가 하고 있는 것처럼 파운드리 분야는 대만의 저 두 기업이 또 7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설계 회사가 세계 4위의 설계 회사가 있어서 어떤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구조냐면 그 전에는요. 그 OEM만 했는데 이제 제조자가 설계해서 생산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한테 뭘 주셨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거꾸로. 그래서 OEM에서 ODM으로 바뀌는 기술 우위를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겼냐면 소위 3나노급, 3나노급을 먼저 개발했고 물론 양산은 삼성전자가 했습니다마는 2나노급도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기술 수준까지 굉장히 올라온 거죠. 근데 대만 반도체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분야에 삼성도 대량 투자를 통해서 쫓아간다고 하지만 미국의 인텔이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변동이 생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도
지금 이 상황에 이 대만의 TSMC도 과연 내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우리랑 똑같이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칩보어 같은 데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반도체를 더욱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대만에 좀 위협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 삼성의 그렇습니다. 위협 요인이 네네네. 되는 것처럼. 그럼 대만은 그런 위협 요인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좀 다른 면이 있습니까? 그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국제화를 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기업을 했던 분이 움직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국 쪽에 오리엔트가 돼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의 반도체는 50% 이상이 중국과 교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TSMC의 중국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아주 하이테크 분야는 한 20%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분야는 주로 미국과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5나노급, 7나노급, 지금 이제 최첨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대만 TSMC의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지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저런 반도체 육성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반도체 원천 기술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하고 있어요.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상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대만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대만 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사실 대만은 이제 독립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주진보당의 후보가 지금 이제 총통 두 번째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정권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종속이 되면 결국은 정치적 종속을 피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면 중국과의 거리를 다른 데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국과 일본에 올인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미일, 대만, 한국 이렇게 해서 취포라는 반도체 동맹을 하니까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대만의 반도체가 없으면 자국의 제품 생산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시진핑이 뭐 대만을 공격해서 최악의 경우에. 근데 거기에는 대만이 미국과 단교하면서 미국이 대만 유사시에 대만을 지켜준다라는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미중 간의 충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이 나서게 돼 있군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미사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또 건너와야 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만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점령당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호국신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이다. 이 반도체야말로. TSMC가 호국신이네요. 네, 호국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된다고 막 그럴 때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지 않은 반도체가 가지고 있다. 함부로 못 때릴 거다. 전 세계 공급망이 깨진다. 싱가포르에도 공장이 있죠. 유럽에도 있죠. 일본에도 있죠. 미국에도 있는데 이거 중국이 이걸 그대로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안 때리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국신, 반도체를 호국신으로 키워가면서 1인당 GDP 기준으로 한국을 따라잡은 대만의 경쟁력 관련 분석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